제발 저렴한 상점에 좀 간다든지 떼도 되냐? 중고 상점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좀 외교관이라는 걸 북한 외교관이라는 걸 모르게 하자니까 좀 창피하니까, 예. 이거 떼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거 뗀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네네. 좀 내려모시자. 아. 그래서 내려모시는 것이 허용돼서 저렇게 같은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단독으로도 배지에 등장한다. 이건데 아니 이 배지가 북한에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저 보면 예. 북한에서는 배지를 다는 위치가 딱 고정돼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달면 절대 안 돼요. 심장이 있는 왼쪽에다 딱 달아야 됩니다. 네네. 이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심장으로 김씨 일가를 받들어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북한에서는 저 초상화 배지 정도가 아니라 일단 하루 아침 일과를 출근하면 네. 자기 사무실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닦고 깨끗이 하는 이런 네.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북한의 모든 공무원들과 이제 직장의 첫 예, 번째 예. 일과 이제 시작이죠. 예. 근데 이 배지가 스위스에서 좀 순환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도 북한 외교관들은 무조건 대사관 밖을 나갈 때는 예. 저 초상의장을 딱 달고 나가는 것이 안에 하나의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이 일단 봉급이 적어요. 예.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이 찾아다니는 식품 상점 이런 거는 그 나라에서 제일 저렴한 것입니다. 특히 새 옷을 입거나 새 양복 같은 걸 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중고 상점에 많이 가는데 그것도 북한은 혼자서 못 가고 단체로 가야 되니까 네. 초상 배지를 단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제일 저렴한 상점에 다니고 있으니 주재국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봉급도 돈도 많이 타겠는데 왜 이런 상점에 다니느냐라고 물으니까 결국은 쪽팔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때, 그 또 김정일 때도 자꾸 밑에서 이제 제기했습니다. 이거 제발 저렴한 상점에 좀 간다든지 떼도 되냐? 중고 상점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좀 외교관이라는 걸 북한 외교관이라는 걸 모르게 하자니까 좀 창피하니까, 예. 이거 떼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거 뗀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네네. 좀 내려모시자. 그래서 내려모시는 것이 허용돼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외출할 때 내려모시고 나갈 수도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안 교수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권력을 본인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보통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예. 보니까 최근에 뭐 최룡해부터 시작해서 박정천, 뭐 리병철 거의 우리로 치면 올드맨들이 싹 빠졌어요. 예, 이번 9차 당대 때 상당히 이제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나오는 세 사람 이제 전면에서 물러섰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세대 교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최룡해가 50년생인가 그렇고요. 리병철이 48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령으로 이제 퇴진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김정은 체제로의 개편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김정은 멤버로 간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뭐 아버지 뻘, 뭐 할아버지 뻘은 이제 거의 퇴진했는데 네. 아버지 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김정은이 사람. 네. 집권하고 나서 자신이 등용한 사람들로 계속 바꿔가고 싶겠죠. 그런 일환이고 저런 어떤 인사 개편은 앞으로도 뭐 당 네. 전원회의라든가 추가 당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세대 교체 작업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독자 우상화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세뇌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그런 새겨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 똑같은 노래인데 김정일 장군이라는 가사를 한없이 은혜로운 품이다라는 가사로 바꾼 건데 이거 근데 북한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으로 부른다 그래요? 그 입에 붙어서 사실은 좀 바꾸기가 어렵죠. 뭐 가사라는 건 더 심각한데요. 저 사랑하자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가 1995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김정은 찬양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2021년에 김정일 장군님의 품위어를
한없이 은혜로운 품위어로 이 바꿔라라는 네. 이제 지령이 내려왔지만은 사실 아직도 최근에 뭐 청진 시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여전히 김정일 장군님의 품위어로 불렀다라는 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 교수님, 예. 어쨌든 선대를 이렇게 지으려는 행보가 한편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백두 혈통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김정은은 뭐 자기가 잘나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뭐래도 김정은이 지금 집권자가 된 건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을 스스로 허무는 건 맞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요즘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자기가 장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3살 어린 김주혜를 데리고 다닌 것도 네. 내가 딸한테 주겠다는데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좀 역사에서 퇴장시키고 나 위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은 건 백두 혈통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고민 지점은 자기의 그 권력을 딸인 김주혜한테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혈통 하면 남자로서 유지되는 것을 혈통이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로 이어오는 이 남자들의 이 혈통을 어떻게 하면 딸에게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이 지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그러면 좀 자기 대에 와서 김일성을 완전히 선대를 지운다기보다는 자기를 김일성과 같은 반열에 올려 세워서 딸에게의 권력 후계 이양을 무난히 하려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모든 작업이 사실은 김주혜를 위한 작업이 아닌가 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